사실 주변에 다 한 다리만 건너도 암 환자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. 거의 30%가 그냥 암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그렇고 몸속에서 200~300개씩 암세포가 태어나고 있어요.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곧 내가 빨리 죽는 사망으로 가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, 하루에 이제 뭐 50g 이상씩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뭐 18%까지 올라간다,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나온 것들이 또 있거든요. 먹는 것만으로도 고치면은 내 인생의 남은 수명을 이제 고칠 수 있다.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사실 뭔가 하나의 이벤트로 절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거든요. 그 암세포가 태어나게 하는 환경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한데,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다. 네,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닥터토리파의 이상욱입니다. 오늘은 저희 또 암 찾는 의사 이원경 선생님을 모시고 암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, 좀 되게 특별한 분이에요. 저희 옆집에서 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저랑 되게 오래 살았어요. 그쵸? 그쵸. 오래 살았죠. 한 산 건 20년 같이 산 것 같은데. 병원 이름도 비슷하고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암을 이제 찾고 계신 예젤류 의원의 이제 이원경 원장님 모셨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이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. 이 암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, 그런 생각들도 저도 많이 하고, 암이란 녀석은 또 무엇이고 요즘에 또 이런 암들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,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피해갈 수가 있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. 암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예전부터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잖아요. 암입니다 이러면은 분위기 배경음부터 짜잔 이러면서 이게 사형 선고, 이게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다. 왜? 암이 정복이 안 됐으니까. 이 입구자가 3개가 한자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먹는 거에 의해서 되게 관련이 많은 것이다. 내 몸에 스스로 가한 행동에 의해서 결과물이 결국엔 암으로 나타나기 때문에,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축적되어 온 모든 것들이 결과론적인 가장 큰 최악의 질병이 암인 것 같아요. 암세포들은 우리 몸에서도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그렇고 여기 우리 이상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몸속에서 200~300개씩 암세포가 태어나고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젊을 때는 면역 활동이 좋으니까 면역세포들이 그걸 막 죽이고 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면역세포들의 능력도 떨어지고,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암세포가 어느 순간 이기는 순간이 오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이제 암세포가 더 우세해진다. 그 순간 이제 암이 걸리는 거죠. 저도 예전에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대학교 때 어떤 뭐 외부의 자극이든 뭐 자외선이든 기타 등등 이런 돌연변이를 통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고, 걔네들이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, 옛날에 또 어렴풋이 또 기억이 나는 게 P53 유전자. 맞아요. 네. 그 암을 이렇게 탁 순찰하고 있는 그런 유전자의 고장이 났을 때도 맞아요. 이렇게 암이 네. 생기기도 하고. 네. 어쨌든 거기 그 유전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생긴다, P53에. 그러면 암세포가 굉장히 확 터지게 되는 그런 거고, 실제로 유전적으로 암이 생기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은 P53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아요. 이거는 당연히 인간의 수명이 늘었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오래 사니까 암에 걸리는 거거든요. 이게 암이라는 건 제일 큰 팩터가 나이 때문에 걸리는 거라서, 늙으면 늙을수록 암에 걸린 찬스는 굉장히 높아지고, 그래서 우리나라도 87세쯤 되면은 거의 30%가 그냥 암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사실 주변에 다 한 다리만 건너도 암 환자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뭐 가족력 중에 암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흔하디 흔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숙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암은 생길 가능성이 커지는데, 근데 또 유독 왜 오늘날 지금 또 암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지. 예전에는 일단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짧아가지고, 뭐 옛날에는 뭐 조선시대는 30세였잖아요. 근데 지금 많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늘어난 것도 맞고,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저처럼 정말 쓸데없는 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초기 암까지 잡아내는 의사들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고, 여러 원인이 복합적이죠. 환경 영향에는 술, 담배도 있지만 뭐 어떤 데는 뭐 백신도 있지 않냐, 뭐 이런 모든 걸 합친 그런 영향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암에 많이 걸리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,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거, 요즘에는 먹는 게 또 그렇게 또 암을 유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, 서구화된 그런 이제 음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, 그리고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단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, 먹는 패턴 때문에 좀 안 좋은 음식들 있잖아요. 그런 맞아요. 것 때문에도 이제 암 유발이 좀 많아졌고, 그쵸. 이 암 자체가 먹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러면 이 암이라고 하는 녀석을 암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정말로 암이 좋아하는 음식이 곧 내가 빨리 죽는 사망으로 가는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, 첫 번째로 당 수치가 높은 음식들, 설탕 덩어리 음식들,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도 싫어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탄산음료, 주스 같은 거, 이제 물을 제외하는 음료수들은 정말 안 좋은 거고요. 이거는 그냥 뭐 암세포들한테 이제 먹이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. 암세포들은 당을 좋아하기 때문에. 그 다음에는 이제 발암 물질로 되게 유명한 젓갈이라든지 가공육, 이런 것들이 되겠죠. 젓갈도 안 좋아요?
젓갈 안 좋죠. 젓갈도 국제암연구소에서 등록이 된 이군 발암물질. 사실 저는 음료랑 이런 걸 또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입에 맞아요. 녹아가지고 제가 그랬었는데 어릴 때가 이제 기억나는데 하도 이제 탄산 음료수를 달고 살아가지고 우리 이상호 원장님이 아기 때 어릴 때 이빨이 막 다 녹았어요. 사이다를 달고 살아서.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. 야, 입 좀 가리고 웃으라고. 이빨이 안 보여서 진짜 흉하다고. 그래서 애가 되게 이제 상처를 받고 그다음에 웃을 때 막 입을 가리고 웃는 막 그랬지. 요즘에도 그러나 모르겠네. 요즘에도 사실 탄산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촬영을 준비를 하면서 아 진짜 이번 기회에 저도 탄산하고 안 좋은 그런 걸 끊어야겠다. GI 인덱스라고 하죠. 우리가 혈당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. 근데 그런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딱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보면은 이제 내가 다 좋아하는 음식 굉장히 달달한 뭐 디저트, 빵, 밀가루 뭐 이런 것들이 GI 인덱스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세포에 영양분을 다 공급을 해서 암을 좀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나쁜 음식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 그 많이 이제 발전했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6.25 전쟁을 막 치르고 정말 못 살 때는 가공육이라고 하면 되게 부잣집 자식들만 먹는 비싼 소세지 이런 것들 이런 거였는데 가공육 자체는 정말로 우리가 전쟁 났을 때 먹는 거다. 국제암연구소에 등록이 엄연히 딱 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가공육 플러스 붉은 고기류 모두 하루에 이제 뭐 50g 이상씩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뭐 18%까지 올라간다.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나온 것들이 또 있거든요. 분명히 어딘가에 암세포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. 이거는 분명히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좋은 거라고 나왔으면은 그냥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저희가 이런다고 저도 안 먹는 게 아니고 저도 먹긴 먹거든요. 그치만 조금 줄인다. 평소에 먹던 거 절반은 먹는다 생각을 가지시고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역으로 암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? 타임즈에서 발표한 세계 뭐 10대 푸드 뭐 이런 것들도 막 있어요. 그거 보시면 사실 뭐 맛없는 거라고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가 뭐 좋아하는 거가 아몬드,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눈에 딱 떠올렸을 때 맛없는 거가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약간 이거를 세뇌를 하면은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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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드시면은 이게 언젠가부터는 이게 맛없지만은 않아요. 저도 어릴 때는 브로콜리를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 이런 식으로 컸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식구들한테 막 먹으라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옆에서 주워 먹게 되고 하다 보니 이게 맛있는 거죠. 그래서 양배추도 그렇고 브로콜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십자화가 이제 야채들 이런 것들도 많이 먹다 보면은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또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게 모든 암이라는 거는 한 60%에서 내가 먹는 식생활과 식습관에 의해서 암에 걸린다 이런 인과관계가 분명히 이제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먹는 것만으로도 고치면은 내 인생의 남은 수명을 이제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식습관 정도는 얼마든지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암에 좋은 음식 그리고 암에 안 좋은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암의 리스크를 위험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또 있다고 해요. 우리 신체적인 환경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이제 살이 찌면 안 좋거든요. 이 지방세포라는 거가 적정량이 있어야지 지방세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방세포 안에서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. 이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많이 분비가 될수록 우리 몸 안에 만성적인 염증이 막 쌓이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이 만성 염증이라는 거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말 그대로 만성적으로 이 염증 작용이 계속된다.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정상 면역 세포들이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하는 것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들이 다 골고루 산소가 공급이 되고 일을 잘 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. 만성염증이 혈관 속에 문제가 축적이 된다. 점점 우리 몸속의 장기까지 나쁜 영향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암세포가 거기서 잘 태어나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. 지방세포가 많으면 안 될수록 만성염증으로 가는 환경이 나쁜 환경, 즉 암이 잘 생기는 잘 싹이 트는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. 근데 염증이 뭐예요? 염증은 이제 뭐 이제 모른 척하면서 잘 물어보시는데 이게 염증은 아니 이상 원장님이 더 잘 알지 않으세요 그거는? 네. 또 염증이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근데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 몸에서 방어작용으로 외부와 싸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외부의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했을 때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 몸의 보호작용이죠. 이원경 원장님이랑 저랑 또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. 안 싸우면 제일 좋죠. 근데 이제 싸우다 보면은 어쨌든 피해가 생겨. 누가 꼴밤을 맞건 어떻게 뭐 다치건 그렇게 피해가 생기는데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아까 상처가 나고 우리 세포 자체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성으로 갔을 때는 암이 될 가능성이 또 커진다.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싸웠다고 하니까 어릴 때 싸운 거 생각나가지고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.
재밌었어요. 어릴 때 그렇죠. 제가 막 동생 머리 잡고 흔들다가 머리에서 피도 나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.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났었죠. 그래서 이런 모든 일회성 급성적인 염증 반응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염증 반응이 축적이 되면은 우리 몸 전체에 그 데미지를 입는다. 그 데미지가 사실 뭐 어느 정도는 회복력이 가능하지만 점점 축적이 되면은 우리 세포도 그거를 힐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순간 이제 암세포가 임계치를 뛰어넘게 되고 암세포가 태어나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암세포가 태어나게 하는 환경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나한테 달려있다. 네,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이게 만성염증이 당뇨랑도 관련이 있어요. 높은 혈당. 이거는 제가 정말로 딱 두 가지를 꼽고 싶으면 비만과 혈당 관리를 꼭 말씀드리고 싶거든요. 혈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혈이 달달하게 높은 수치. 혈관 안에 설탕처럼 이렇게 달달하게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. 혈관 안에 혈액들이. 그렇게 되면은 너무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맑은 물이 쭈루룩 잘 흐르듯이 끈적끈적한 물은 흐르는데 되게 지장이 있잖아요. 근데 우리 혈관 속에 당 수치가 올라간다. 끈적끈적한 환경이 되는 거죠. 그때부터 이제 산소 교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우리 몸속에 혈액들이 빨리빨리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잘 해야 되는데 끈적끈적하게 잘 안 돌아다니게 보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염증 반응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혈관들은 그 끈적끈적한 혈액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두꺼워지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혈관이 두꺼워지면은 다시 악순환 산소 공급이 더 안 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 뭐 영어로는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혈관 속에 있는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만성 염증과 다 연쇄작용이에요.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사실 뭔가 하나의 이벤트로 절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축적되어 온 결과물이거든요. 우리가 모든 자동차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면 다 노화가 되듯이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 몸을 잘 쓰신 분들은 100세까지 암에 안 걸리는 거고 막 쓰신 분들은 50세가 돼도 암에 벌써 걸리는 거야. 이것들은 다 결국은 내가 내 몸에 해한 축적물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아, 진짜 저도 이제부터 반성을 해가지고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물엿 같은 거 보면은 뚜껑 보면은 찌꺼기 같은 거 많이 껴 있잖아요. 네. 피에 혈당이 높으면은 그런 찌꺼기들도 많이 생겨서 그런 찌꺼기들이 결국 다른 혈관들로 또 맞게 됩니다.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고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암세포나 이런 것들이 또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. 몸에 안 좋은 음식 안 먹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 많이 먹고 혈당 관리 잘하고 네. 그리고 살이 찌지 않게 항상 경계하고 네. 그리고 또 제가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그 모든 걸 다 잘해도 제일 중요한 베이스는 우리가 일단 잠을 잘 자야 돼요. 저는 학생 때부터 그렇지만 절대 뭐 벼락치기 할 때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. 맞아요. 이분은 벼락치기를 할 때 잠을 꼭 자더라고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놓으면은 벼락치기라는 단어 자체가 생기질 않는데 어쨌든 간에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인간한테 제일 최고의 고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다. 잠을 못 자면 정말 괴롭잖아요. 안 자게 되면, 그러니까 못 자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들이 일단 다운이 다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잠을 자야지 우리 몸 안에서 특히 뇌에서 면역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.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건데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면역 기능에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.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제대로 안 된다. 수면 그냥 확 단축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도 저희 의사들도 수명이 막 높진 않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워낙 과도한 로딩과 업무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의 수명이 조금 유난히 낮다. 그 이유가 밤샘 근무, 교대 근무가 많기 때문이다. 교대 근무라든지 밤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.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적인 환경에 내 몸 자체가 처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몸에 안 좋은 걸 피해도 결국엔 잠을 안 자면 다 말짱 도루묵이거든요. 그래서 잠 잘 자는 거는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또 이현경 원장님하고 암에 대해서 암이 무엇인지 그리고 암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들, 안 좋은 음식들 그리고 나의 컨디션을 어떻게 바꾸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도 오늘부터 열심히 지켜서 암 예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오늘 말씀하셨던 거 잘 지키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